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1월 2일에 제 네 번째 책 신간이 나옵니다. 마음의 소란을 다스리는 철학의 문장들이라고 해서 제목이 좀 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직접 동양 고전의 문장들을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그런 책인데, 요일별로 월요일엔 논어, 화요일에는 맹자, 수요일엔 대학 중용, 목요일에 한비자, 금요일에 묵자, 토요일엔 장자, 일요일에는 주역 기회사전을 필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요일별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대다수가 느끼는 대동소이한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고양될 수 있도록 제가 총 7개 각 고전에서, 이제 대학 중용, 수요일이 대학 중용이니까 총 8개네요. 8개 고전에서 정말 핵심이 될 만한 문장들을 한 20개 내외로 이렇게 각 고전에서 추출을 했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시중에 특히 동양 고전, 또 동양 철학과 관련해서 어떤 필사책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동양 고대 철학의, 특히 제자백가의 핵심 고전들을 이렇게 책 한 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한비자, 묵자, 장자, 주역 기회사전, 이런 고전들이 동양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무게감이 크고,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책 한 권에 거의 우겨 넣다시피 하긴 했지만서도 이번 책에 실린 하나하나의 고전들이 전부 그 중에 하나로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에도 벅찬 그런 방대한 사유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요새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책에 실린 모든 문장들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번역을 하고, 또 단순히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또 의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의역을, 원전에 대한 의역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의미가 잘 와닿든 와닿지 않든 직역을,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 좀 교수진들 사이에서 우세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전공자들의 입장에서나 타당한 견해고, 오늘날 철학에는 사실 그런 여유를 부릴 겨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생판 모르시는 분들도 내가 뭔가 바람직한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철학으로서 어떻게 실현해 보고자 한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철학과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때 한문이나 번역이 그러한 관심이 증대되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일체 이번 책에는 그냥 한문도 넣지 않고, 원래 처음에는 전부 그 뒤로 미주를 달아서 그래도 뺄까 하다가 그걸 또 책장을 계속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넘겨가면서 어렵게 책을 읽게끔 해드릴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오직 구격으로만, 한글로만 필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는 번역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대신 모든 문장에 해설을 넣어서 원문에 대한 이 부연, 이제 작가의 견해를 좀 곁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사를 하시면서 이해하시지 못할 문장은 딱히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 지칠 때, 또 잡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학생의 본업인 학업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그럴 때 하루에 한 문장씩만이라도 요일별로 그렇게 필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는데 제 이번 신간이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필사를 하셔도 좋고요.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나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 하시면 한 권씩 이렇게 연말연시 선물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 쓰다 보면 사실 의미는 어느 순간 저절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만 돼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따라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글 따라 쓰는 건데. 아마 따라 쓰면서도 그 이해의 수준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동양의 고전을 그래도 한번 필사해본 아이와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그 진중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에, 기본 자세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10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봐야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도 제가 우연히 이제 어렸을 때 소꿉친구 손에 이끌리다시피 해서 다른 어떤 큰 채널에 출연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 채널을 하나 갖게 된 것뿐이고,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지금 이런 채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제갈건 채널이, 저는 이 채널을 제 삶에 찾아온 그냥 작은 이벤트다, 작은 선물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끔 메일로 광고 같은 게 들어오고 해도 제가 그냥 사양을 합니다. 양심상 이 뭐 조회수나, 물론 뭐 제가 마케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제 채널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제 채널에서 과연 큰 홍보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 이 채널의 목적은 미약하나마 제가 이제껏 배워서 알고 깨닫게 된 것들을 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좀 나눔으로써 제 작은 깨달음들이 다양한 사유와 만남으로써 다듬어지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 그게 이 채널의 목적이고 지향점이지,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학이라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좀 야들야들한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기도 하는 게 인문학이지만, 조금만 삿된 생각이 자리를 틀게 되면 금방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문학도들 중에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인문학계의 대석학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세속적인 유혹이나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속된 말로 골로 가시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항상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학문이고, 저는 뭐 좋든 싫든 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제가 인문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됐고, 아마 이번 생에는 뭐 만일 다음 생도 있다면 이번 생에는 어쨌든 제가 쭉 인문학도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지금 깊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떻게 빠꾸를 하기도 좀 힘든 실정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뭐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에 뭐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일은 약속드리건대 없을 것입니다. 선물처럼 제 삶에 찾아온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거나 나눌 수 있다면 그 역시 저는 선물처럼 돌려드리는 게 온당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게끔 뭔가 동기를 주고 싶거나 독려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게 딱 하나뿐입니다. 제가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을 내면 그냥 책을 좀 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꼭 좀 사주십시오, 뭐 그런 말씀은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못 드리겠지만, 이 채널이 작든 크든 내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영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양심상 이렇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서 이제 펀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펀딩이라는 개념이,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개념이 잡히질 않는데, 그냥 뭐 사전 예약 판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뭐 이 문장은 정말 한 달 내내, 제 필사책에 실린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은 정말 한 달 내내 매일같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뭐 또 끝내면서 곱씹어도 좋을 문장이다 싶은 거를 붓글씨로 제가 써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엽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저도 출판사에서 실무를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이제 1월에 이제 인부지불은 부력군자오 논어에서 뭐 이제 신목소시는 십수소시다 2월에 이제 그 증자의 말이죠. 이제 이런 이제 뭐 대학에 실린, 그리고 뭐 인계요 불인인지십니다. 그래가지고 3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월마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예. 화면에 잡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달력을 제작을 제가 이제 손글씨로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뭐 다 보여드리는 게 뭐 다 보여드리죠.
12월까지 이렇게 달력이 제작이 됐는데 이제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 이 출간과 즉시 책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이 엽서 달력을 이제 같이 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책상 공짜로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1,000원인가가 이제 책값에 추가가 되고 이 엽서 달력을 같이 보내드리는 걸로. 제가 커뮤니티에 그 펀딩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아직 재고가 조금 여유분이 조금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시에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께 그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어떤 제가 드리는 손편지다, 손글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펀딩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또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겨우내 정성껏 강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장 거의 4주니까 한 달여간을 이제 엉뚱한 번외 말씀을 드리다가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제 자신한테 넌 시사 전문가가 아니라 철학도 아니냐 하는 자문을 통해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렸고 다시 잠시 맥이 끊겼던 장자로 돌아와서 저희가 지금 장자를 마지막 잡편의 천하편으로부터 마지막 33편 천하편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장자 철학에서 이 핵심이 되는 본성, 굉장히 핵심이죠. 세상 만물의 어떤 본성. 장자는 저마다 스스로의 본성을 찾아서 자신의 본성을 명확히 알고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행복한 삶에 뭐 행복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좀 이제 뜬구름 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삶에서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나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본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타고난 어떤 본래의 성질이죠. 저마다 다른 성질, 우리에게. 그래 비슷한 성질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똑같은 성질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 특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본성, 내가 타고난 본래의 성질 때문이라고 봐야 좋겠죠. 이건 저마다 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또 중용의 첫머리가 이 천명지위성 이게 이제 중용의 첫머리인데 이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비도야 시고군자 개신호 기소불도 공구호 기소불문 막혀운 막혀놈이 고군자 신기독야 해서 이제 쭉쭉쭉 중용의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게 다 뭐 제가 석사 때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면은 그 임간 수업이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전체 학생들이 뭐 학부생 대학원생 전부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고 그러면 서원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고전을 외우고 또 이제 외운 걸 시험 치르고 그런 걸 이제 임간 수업이라 그랬거든요. 임간 이렇게 임간 수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숲속에서 하는 수업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숲속에서 하는 수업, 임간, 숲을 속에서 하는 수업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고전 읽고 쓰고 하면서 외웠던 그 고전의 문장들 가운데 하나가 중용이었는데 지금 제가 석사 공부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근 5년 전인데 지금까지 이제 막 스위치 누르면 바로 불 들어오듯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중용의 그 당시에 외웠던 문장들이. 근데 이게 이제 필사의 힘이다 그런 얘기죠. 공부는 사실 정말 별게 없잖아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고 쓰고 그 무한 반복이잖아요 사실. 근데 눈으로 읽는 활동에 비해서 손으로 직접 쓰는 활동은 그 흡수율에 있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때 저랑 같이 임간 수업에 참여했던 특히 학부생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양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현제에 소속된 학생들은 여름, 겨울 임간 수업 참여가 의무예요. 의무 그게. 그래서 제가 석사 2년 내내 양현제에서 교육 조교를 했었는데 양현제라는 게 일종의 그게 이제 장학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려면 이제 무조건 임간 수업에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당시에 저랑 같이 임간 수업에 참여했던 그 특히 학부생들 중에서 각종 고시, 뭐 외무고시, 또 로스쿨, 뭐 행정고시, 아무튼 각종 고시에 패스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게 이제 필사의 힘이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쓰고 그런 거 앞에서는
뭐 머리가 좋고 뭐 IQ가 높니 낮니 뭐 머리가 나쁘고 그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읽고 계속 쓰는 사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머리 좋은 놈 위에 계속 읽는 놈이 있고 계속 읽는 놈 위에 계속 쓰는 놈이 있고 그게 사실 모든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이번 필사책 그걸 꼭 좀 많이 사주셔서 고전 공부에 초석을 좀 잘 닦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중용의 천머리가 천명지위 성이다 그랬는데 천명이라는 거 이거 어떤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낼 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달받은 명령 그것을 일러서 뭐라 그런다? 그거를 성, 본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본성이라고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분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분필의 본성은 뭐죠? 분필. 사람만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물에도 본성이 있잖아요. 물건에도 본성이 있는데 하늘이 사람을 내듯이 이 분필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이 분필한테 애초에 명령한 게 그게 뭐겠습니까? 얘 분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칠판에 뭘 이렇게 적도록 하는 게 그게 분필의 용도고 분필이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필이 만약에 칠판이 아니라 어디 흙바닥에 운동장 바닥에 가서 운동장 바닥에다가 이걸로 뭔가 쓰려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 분필의 목적은 뭔가 글씨를 적거나 뭐 그림을 칠판에 도표를 그리거나 그러는 건데 예컨대 이 분필로 뭐 졸고 있는 학생을 갖다 두들 팬다든지 조는 학생 머리통 때리는 게 이 분필의 주 목적이 돼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운동장 흙바닥에 글씨를 적고 판서가 아니라 그리고 학생 머리통 조사 놓는데 칠판에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 머리통 조사 놓는데 쓰이는 분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본성을 망각한 그런 분필이 되겠죠. 지 본성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왜곡된 분필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분필이 만약에 얘가 감정이 있다면 그런 분필은 굉장히 불행한 감정을 느끼겠죠.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짐승도 마찬가지죠. 동양에서 동물하고 짐승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이제 동물에는 인간이 포함이 되지만 동양에서 짐승에는 인간을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욕 중에서 이제 칙쇼라는 욕이 있어요. 칙쇼. 그게 이제 이 축생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 칙쇼, 축생이다, 짐승 같은 놈이다. 이거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그러니까 이 동물 같은 놈아 그거랑 짐승 같은 놈 이거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짐승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심성이 있지 않을 때 인간다운 마음과 인간다운 성질이 없을 때 그런 걸 동양에서는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맹자 같은 데 보면 이제 생지위성으로 시작이 되는 그 고자와 맹자의 치열한 논쟁도 실려 있긴 한데 뭐 사람의 본성과 짐승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그런 논쟁도 이제 그 맹자 철학에서는 있긴 해요. 근데 맹자나 그러한 유학에서 말하는 본성의 개념과 이 장자 등지의 도가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같은 사람들은 어떤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성질로서 본성을 조명하는 게 그게 맹자의 본성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맹자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있는 성질, 즉 인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지금 장자가 말하는 본성은 이거는 개별적 인간 존재로서의 본성,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그러한 사람의 각자의 성질, 나만의 고유한 성질, 아까 말씀드린 이 분필만의 고유한 성질, 장자 철학에서 본성은 대체로 그런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분필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 눈앞에 이거밖에 없어서 자꾸 예시를 이걸 들게 되는데 분필도 보편적인 물건으로서 분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을 못한다든지 생각할 수 없다든지 얘가 마음이 없다든지 하는 분필에도 그러한 물건의 보편적인 본성이 있는가 하면 아까 뭘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또 분필 색깔이 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청색이냐 이게 뭐 물로 된 분필이냐 액체로 된 분필이냐 고체로 된 분필이냐 하는 분필마다의 또 그 개별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 철학에서 말하는 맹자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보편적 본성에 가깝다고 그런다면 장자 철학에서 말하는 이 본성이라는 거는 개별적
본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본성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우리가 분필 어떤 이 물건의 본성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그럼 짐승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를 데려다가 경마장에 소를 데려다 놓고 경주를 시킨다. 그러면 그 소는 필시 불행하겠죠. 뛰는 게 지 본성이 아니잖아요. 소는. 근데 그런 소를 데려다가 경마장에 데려다 놓고 매일같이 죽어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를 던져버리면 그 소는 사는 게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 소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말을 데려다가 막 쟁기 메고 코뚜레 해가지고 말 보고 밭을 갈도록 한다? 말의 본성이라는 거는 얘는 질주하는 게 지 본성이지 밭 가는 게 말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밭을 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말은 10중 8구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소를 태어나게 할 적에 하늘이 소한테 내린 명령이 뛰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말을 이 세상에 낼 적에 말한테 하늘이 내린 명령은 말이 부여받은 천명이라는 거는 그건 밭 가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얘는 뭐 축구하고 막 뛰놀고 그냥 스포츠 이런 게 좋은 애인데 그런 본성을 가진 애를 데려다가 하루 종일 걔를 앉혀놓고 옆에 그냥 회초리까지 갖다 놓고 책을 읽힌다? 그러면 걔 인생은 누가 막 괴롭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은 그런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런 게 좋은 아주 막 끼가 넘치고 그런 애인데 그게 지 본성이고 하늘이 그 사람을 낼 때 그런 걸 좋아하게끔 했다는 거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 즉 본성이 춤추고 좋아하는 게 지 본성이라는 거는 하늘이 그 사람에게 춤추고 노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막 명상을 시키고 억지로 막 침묵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숨만 쉬어도 불행하고 지옥이겠죠. 살기 싫겠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자가 본성을 강조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 지금 분필, 뭐 아까 제가 뭐 짐승, 뭐 소나 말이나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는 애, 무슨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무엇에 앞서서 장자가 요구하는 건 일단 당신의 본성을 찾아라 그거죠. 하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낼 때 하늘이 당신에게 부여한 천명, 하늘이 당신에게 부여한 명령, 먼저 그 본성을 애타게 찾고 알아내고 깨달아라. 당신 본성을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그거예요. 장자 하는 얘기는. 그게 당신이 불행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게 최우선순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하편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자기 친구 이제 장자가 자기 친구 해시를 대표적으로 빗대서 한 말이지만 장자가 말하길 세상 모두가 그저 만물을 세상의 온갖 이 물 항상 이벤트죠. 장자 철학에서 사태 세상의 모든 사태들을 뒤쫓아 다니기만 할 뿐 불반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올 줄은 자신의 본성을 회복할 줄은 모르고 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름으로써 울림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형체와 그림자를 경주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세태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일은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내가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메아리를 멈추겠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또 그림자를 잡아보겠다고 계속 죽어라 뛰는 것이나 한치도 다름이 없다 하면서 장자가 비불호다 그러잖아요. 비불호다, 슬프도다 그런 얘기죠. 슬픈 일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 장자 길라잡이 강의에서 장자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서구의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니체를 장자랑 엮는 게 언제부턴가 좀 철학계에서 관행이 됐는데 그거는 니체의 사유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락강의 사유일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대타자의 욕망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알 때라야만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걸
다 할 수 있어야 이제 행복해질까 말까 한 게 그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뭐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적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떤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어떤 나침반의 역할을 해서 그거를 따라서 내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적어도 사람은 불행으로부터는 멀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7, 80%, 90%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찾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본성을 찾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본성이 뭔지를. 제가 정녕 바라는 게 이렇게 강의하고 뭐 글 쓰고 공부하고 그런 건지를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제가 100% 확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 큰 대단한 확신이 없어요. 사실 저 역시도. 그냥 내가 지금 불행한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내 본성을 내가 잘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그거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락강이 타인의 욕망, 대다수 우리는 내 진짜 욕망이 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타인의 욕망만을, 대타자의 욕망만을 애타게 갈구할 따름이다. 장자가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장자와 락강의 지적이 동일한 거거든요.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사는 거는 메아리를 그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나 그림자를 잡겠다고 계속 죽어라 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봤자 부질이 없고 그 목표를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대타자의 욕망에, 타인의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정된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욕망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테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메아리를 멈추겠다고 내 목 다 터져라, 그냥 목젖이 다 터져 나가게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메아리를 멈춰보겠다고. 그리고 그림자를 잡겠다고 내가 평생 죽어라 뛰고 싶은 분도 없을 거잖아요. 그 너무나 부질없고 헛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에 삶을 낭비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거잖아요. 메아리라는 거는 내가 소리 지르기를 멈춰야 비로소 그치는 게 그게 메아리고, 그림자라는 것도 어떻죠? 내가 달리는 거를 멈춰야 비로소 잡게 될 수 있는 게 그게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본성을 찾는 일은요, 아무리 늦어도 그게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기 직전에라도 내 본성을 내가 찾고 죽는다 한다면 그거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가 같은 사람들이, 그 하이데가 같은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맨 자기 본성은 다 얻다 갖다 내다 버리고 남의 본성만, 남의 욕망만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서 또 평생을 불행해하면서 막 죽지 못해 살아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는 게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 내일 네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오늘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마지막으로 내일 네가 죽는다고 다 결정이 됐어 이미. 그랬을 때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지막으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그 일, 그게 네 진짜 욕망, 그게 당신의 진짜 본성이다. 하이데가가 말하는 실존이라는 게, 이게 뭐 실존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개념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이데가가 말하는 실존이라는 게 이게 본성에 충실한 삶이 그게 곧 실존적 삶이다. 그게 전부예요. 하이데가가 말하는 실존이라는 게 전부거든. 이게 네 진짜 욕망대로 살아라, 그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장자 길라잡이를 따라와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잊고 계셨던, 아니면 이제 삶에 치여서 타인의 욕망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 매몰돼서 깊이 생각해볼 그런 기회나 결을조차 없었던 진짜 나의 본성, 하늘이 나를 세상에 낼 때 나에게 부여한 하늘의 명령,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명령,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바라는 거, 내 진짜 욕망, 정말로 나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일, 그런 공부, 그런 삶을 꼭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내 본성을 내가 알아야 나는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어디 있지도 않은 행복한 삶,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동양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삶은 그리고 있지를 않아요. 행복한 어떤 찰나의 순간들만 있을 뿐이지, 그 순간들의 집합이 있을 뿐이지, 행복한 삶이라는 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는 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분들도, 저희 채널에 남자분들 많으신데 혹시 미혼이신 분들 프로포즈 하실 때 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불행한 순간보다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게끔 노력하겠다. 이게 좀 현실적이죠. 아니면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좀 그런 게 뭐 좀 덜 멋있을지 몰라도 그게 좀 더 현실적인 말인 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 동양에서도 불행하지 않은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일이 그런 삶이에요. 불행하지 않은 삶은.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본성을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그 소재를 파악한 뒤에는 뭐 너무 오래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감이 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수록에 더 용기를 내서 그간에 내가 방치하고 나 몰라라 했던,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본성을 최대한 빨리 용기를 내서 가서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장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본성을 찾는 일은. 이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본성을 찾는 일은 세상에서 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회복함에 제 장자 길라잡이 강의가 뭐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하는 바가 있었으면 꼭 좋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